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유니티로 이펙트 만드는 법에 대해서 한번 쭉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펙트 관련된 자료들도 많고 하지만은 한글로 나온 자료는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정리 겸사겸사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유니티 지금 제가 쓰는 버전은 2022 3의 10 F1이긴 한데 버전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어차피 이펙트 만드는 거 거의 똑같기 때문에 크게 바뀐 게 없어요. 지금 최신의 버전 유니티 6를 쓰시거나 그래도 지금 내용은 다 유효할 겁니다. 일단은 새 프로젝트를 열었다고 가정을 하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유니티에 대한 기본 설명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파티클 시스템 일부 설명까지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프로젝트 만드셔서 여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화면이 뜨게 될 텐데 이쪽 레이아웃을 바꾸는 거 좀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은 클릭을 해보시면 아실 텐데 씬에 있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고 요거에 대한 데이터를 우측에서 볼 수가 있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에셋을 아래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동선이 좀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좋다고 보진 않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여기 있는 2x3 요 레이아웃이 씬뷰, 그러니까 저희가 작업하는 공간, 그 다음에 게임 뷰, 그러니까 카메라에서 보는 실제 게임 뷰를 이렇게 위아래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에셋, 그 다음에 화면에 있는 애들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누르면 바로 여기서 데이터를 수정하고 여기서 조정하고 동선상 이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봐서 개인적으로는 2x3를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시게 되면은 프로젝트 창이라고 저희가 가진 에셋들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는 창인데 탐색기 같은 창입니다. 여기도 두 개 컬럼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2컬럼 레이아웃이 나오는데 이거를 1컬럼을 바꾸시게 되면은 좀 더 이제 직관적으로 어느 폴더에 무슨 파일이 있고 이거를 보일 수가 있어요. 2컬럼을 쓰실 때는 나중에 이제 프로젝트가 고도화가 돼가지고 폴더 사이 이제 왔다 갔다를 많이 하게 될 때 그럴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쓰시는 게 훨씬 나으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이 원컬럼이 좀 더 직관적이라서 이런 식으로 바꿔놓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정리하면 여기는 레이아웃은 2x3 그 에셋 있는 프로젝트 창은 여기에서 이제 원컬럼 레이아웃 쓰는 걸 추천을 드린다. 요거는 개인 취향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꼭 안 따라 하셔도 좋지만 딱히 이유가 없다면 요 레이아웃 구조를 가지고 작업하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면 씬뷰 조절하는 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씬뷰는 마우스에서 휠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 확대 축소가 되고요. 휠 버튼 누르고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이제 패닝, 그 다음에 알트 누르고 이제 왼쪽 버튼 누르시게 되면 회전 이렇게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요거보다 좀 더 추천드리는 거는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요. 왔다 갔다 하시게 되면 화면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근데 카메라가 움직이는 것처럼.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FPS 게임 하듯이 WSAD 하시게 되면은 상하좌우 이제 이동하게 되고요. 상하 좌우는 아니고 앞뒤 좌우 이렇게 이동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Q 누르면 아래로, E 누르면 상승,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원하는 곳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이동을 하시면서 씬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동하실 때 Shift를 누르시게 되면은 좀 빠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일반 이동 속도, Shift 눌렀을 때 이동 속도 차이가 좀 있죠. 이 방식을 좀 추천드리는 이유가 나중에 이제 유니티만 하시게 될 건 아니잖아요. 언리얼도 나중에 결국 다루시게 될 텐데 언리얼에서 똑같습니다. 이 방식이 똑같아가지고 한번 이 방식에 익숙해지시면은 언리얼에서도 부담 없이 이제 씬뷰에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WASD 이동 방식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요거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이동 속도 같은 경우는 이동하면서 휠 버튼, 그러니까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휠 버튼 왔다 갔다 하시게 되면은 이동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절하시면 된다. 여기서 조작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전, 이동, 스케일 조정 그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스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하이어라키 창에 나오는 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요 씬에 있는 오브젝트들이고요. 여기다가 이제 박스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요. 3D니까 3D 오브젝트겠죠. 여기서 큐브 누르시게 되면은 큐브 오브젝트가 하나 생성이 되게 됩니다.
지금 선택한 쪽으로 바로 나가시려면은 바로 보시려면은 F키 누르시면 됩니다. 포커스라고 인지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좌측에 보시게 되면은 요게 이제 뷰 툴, 뭐 무브 툴, 로테이션, 스케일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차례대로 QWER입니다. W가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고요. 요거 이런 식으로 잡으면은 평면상으로 이동, 축 잡으면 이런 식으로 이동 되고요. E 누르시게 되면 회전입니다. 회전 이렇게 축 맞춰서 이동할 수가 있고요. 여기 빈 공간 잡아서 자유롭게 회전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R 누르시게 되면은 이제 스케일 조절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축별로도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요런 거를 이제 기즈모라고 하는데, 기즈모를 통해서 작업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인스펙터라고 아까 설정 창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스케일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저희가 원하는 스케일 이렇게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요. 앞에 있는 숫자에서 드래그 하셔가지고 스케일 조절이라든지 여기 숫자 변경 같은 거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네, 로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유롭게 하기보다는 뭐 한 15도에서 한번 스냅이 걸린 걸 잘 쓰잖아요. 그럴 때 이제 컨트롤 키 누르시게 되면은 딱딱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로테이션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이쪽에 보시게 되면은 로테이션은 15도 단위로 되어 있고, 뭐 스케일은 1단위로 되어 있고, 막 그런 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단위를 조절할 수도 있겠다. 컨트롤 키 누르면은 스냅이 걸린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 회전, 스케일 조절 이런 것들은 다 설명을 드린 것 같고, 요거를 이용해서 작업을 다 하시게 될 거예요. 요거 이외에 또 추가로 할 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유니티가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언리얼도 똑같지만은 유니티는 이제 컴포넌트 방식으로 모든 게 진행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에서 이제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Create Empty 누르시게 되면은 아무것도 없고 트랜스폼만 있는 무언가가 생성이 돼요. 빈 껍데기가 생성이 되는 거죠. 그쵸? 이 정도 가볼게요. 그럼 얘랑은 뭔 차이냐? 얘를 막 큐브를 눌러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보시면 차이를 느끼시나요? 얘는 요 아래 3개의 컴포넌트들이 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니티는 빈 껍데기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컴포넌트를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가지고 그것에 이제 속성이 부여된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씩 지워 보시게 되면은 아까 그 빈 껍데기만 이렇게 남아서 둘이 똑같아지는 겁니다. 반대로 저희가 만들었던 이 껍데기에다가 아까 저희가 큐브 했었던 애들을 컴포넌트를 추가를 하시게 되면은 메쉬 필터, 큐브 어떤 메쉬를 가지고 쓸 거냐 거기에 대한 거예요. 메쉬 필터는. 그 다음에 이제 요 메쉬 데이터가 있으면은 렌더러가 있어야겠죠. 요거를 그려야 되니까. 그래서 메쉬 렌더러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게 되면은 핑크하게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얘가 왜 핑크로 나오게 되냐면은 지금 매트리얼이, 그러니까 재질이 할당이 안 돼서 그래요. 요 메쉬는 있고 요거를 이렇게 그릴 건데 이 면적에 대해서 이제 그릴 거를 이제 준비를 했는데 어떻게 그려야 되냐, 뭘 그려야 되냐, 거기에 대한 정보가 없는 거죠.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이제 매트리얼이고, 할당하는 순간 이제 정상적으로 저희가 아는 그게 나오게 될 겁니다. 아무거나 해볼게요. 그쵸? 명암 들어가는 박스 메쉬가 이렇게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뭐 하나가 더 있었죠? 콜라이더인데 요거는 이제 충돌 체크 관련된 컴포넌트라 여기서는 뭐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니티에서는 빈 껍데기, 게임 오브젝트는 빈 껍데기에다가 컴포넌트를 붙여서 만든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빈 게임 오브젝트에다가 저희가 이제 원하는 컴포넌트를 붙여서 이런 식으로 원하는 속성들을 갖추게 만드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펙터 입장에서는 파티클 시스템이란 컴포넌트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만드시려면은 간단하게 이제 여기서 게임 오브젝트 하나 만들어 주시고 0점 잡아 줄게요. 자, 여기에서
컴포넌트 파티클 시스템만 추가를 하시면 되겠죠. 파티클 이렇게 찌시면 나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파티클 이렇게 바로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지금 핑크핑크 나오게 되는 거는 아까랑 똑같죠. 얘도 이제 렌더링을 하는데 메시는 있는 거예요. 네모난 메시를 렌더링을 하는데 렌더링할 매트리얼이 없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렌더러 쪽에 매트리얼 할당이 안 돼서 논으로 뜨죠. 그래서 지금 핑크핑크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만든 것처럼 뭐 빈 게임 오브젝트에다 컴포넌트 추가를 하지 마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이펙트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거 empty 말고 이펙트라는 메뉴에서 파티클 시스템을 누르시게 되면은 약간의 프리셋이 갖춰진 형태로 이렇게 파티클이 생성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쓰시는 게 훨씬 더 작업하시기 편하실 거예요. 네, 보시게 되면은 얘도 렌더러 있고 여기에 파티클 언릿이라는 매트리얼까지 할당이 돼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친구를 가지고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파티클 생성할 때는 이펙트에서 파티클 시스템 이렇게 추가를 해주셔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파티클 시스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컴포넌트를 다 접어 볼게요. 얘는 좀 내용이 많아요. 얘 가지고 모든 거를 다 세팅하는 거기 때문에 내용이 많습니다. 그 체크박스를 다 끄시게 되면은 당연히 안 나오겠죠. 근데 이제 렌더러 켜주시게 되면은 얘를 빌보드 아까 보시는 그 네모 있죠? 그걸 이제 빌보드라고 하는데 자세한 거는 이때 렌더러 때 설명을 따로 드릴게요. 빌보드 이거 메시에다가 이런 매트리얼로 그릴 거예요. 렌더러는 켜주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메뉴에 클릭하시게 되면 이거 메인 모듈입니다. 메인 모듈. 여기서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갈 건지에 대해서 개괄적인 것들을 다 세팅을 하게 되고 이 아래쪽에 대해서는 뭐 좀 더 세부적인 내용, 디테일한 거죠. 디테일한 것들을 요 아래에서 잡게 됩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요 맨 위에 있는 메인 모듈,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파티클을 방출해야 되니까 이미션까지 켜주셔야 돼요. 이미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미션 모듈, 그 다음에 쉐이프 모듈 이렇게 세 개까지는 보통 이제 써주시게 된다. 렌더러까지 포함하면 4개죠. 그래서 이렇게 4개는 이제 필수적으로 안 해도 되는데 오늘은 여기 이미션이랑 메인 모듈까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쉐입은 요 내용이 좀 많아서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쉐입을 꺼놓도록 할게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쉐입 꺼놓고 요렇게까지 오늘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메인 모듈 첫 번째 저거 듀레이션은 뭐냐, 이건 이제 루핑이랑 같이 가야 되는데 이 루핑을 일단 꺼볼게요. 여기에서 파티클 시스템을 이제 재생을 하거나 멈추거나 다시 재시작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요. 이게 단축키가 있습니다. 슬래시 버튼하고 점하고 쉼표 버튼 있죠. 쉼표 버튼이 플레이하고 퍼즈 거는 거고요. 점이 스탑입니다. 스탑. 플레이하고 점 누르시게 되면은 스탑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 오른쪽에 있는 슬래시 버튼이 리스타트 버튼입니다. 보통 요거를 많이 쓰시게 될 거예요. 예전에 이제 리스타트 버튼이 없어서 플레이 스탑하고 플레이하는 요거 버튼을 따닥따닥 이렇게 눌렀었는데 지금 리스타트 버튼이 있어서 요거 하나로 작업하시게 되면은 편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듀레이션하고 이미션 부분 설명을 드릴게요. 듀레이션은 요 파티클 시스템이 어느 정도까지 플레이를 할 거냐, 플레이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단위는 초고요. 5초 동안 파티클 시스템 플레이한다 그 말입니다. 스탑을 하고 플레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시간 나오죠? 3, 4, 5 끝났죠? 5초 동안 여기 플레이 한다는 겁니다. 근데 루핑을 붙이게 되면은 5초 끝나면 다시 5초가 시작되고 5초 끝나면 또 5초가 시작되고 이런 식으로 루핑을 돈다는 얘기입니다. 플레이를 해볼게요. 3, 4, 5 계속 나오죠? 이 듀레이션이 계속 반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루핑. 그래서 요런 거는 뭐 언제 쓰느냐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환경 이펙트에서 뭐 낙엽이 떨어지는 거라든지 아니면 불이 계속 붙고 있어야 된다든지 뭐 나비가 꾸준히 그 공간에 날아다닌다든지 그런 거 할 때 루핑을 켜주시고
세팅을 해주시게 되면 계속 불이 나거나 뭐 낙엽이 지거나 하는 거를 볼 수가 있겠죠. 반대로 이 루핑을 꺼야 될 경우에는 저희가 캐릭터 이펙트처럼 한 방 빡 나오고 끝날 때, 그럴 때 이제 루핑을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준은 뭐 본인 생각하기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다.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스타트 딜레이는 말 그대로 스타트 할 때 딜레이입니다. 그 1초를 주시게 되면은 플레이를 해볼게요. 1초 지나고 나서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스타트 딜레이 같은 경우에는 타이밍 잡을 때 보통 많이 사용을 합니다. 마이너스는 당연히 안 되고요. 파티클 시스템을 다 같이 플레이하는데 약간 순서를 좀 다르게 플레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폭발이 팍 일어나고 그 다음에 파편이 조금 있다가 이렇게 팍 터지고 막 그런 식으로 연출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딜레이를 뭐 0.2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살짝 늦게 저희가 원하는 타이밍에 파티클이 터지도록 의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쓰시면 되고요. 그냥 아래에 있는 이제 프리웜은 뭐냐 이렇게 하실 텐데, 저희 루핑부터 좀 다시 볼게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플레이가 처음부터 됩니다. 그죠? 그래서 맨 처음 한 알이 올라가는 것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프리웜을 키시게 되면은 리스타트를 하시더라도 올라간 상태에서, 그러니까 예열이 된 상태라고 보는 거죠. 예열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루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 환경 이펙트를 할 때 환경에다가 저희 루핑으로 다 해놨더라도 프리웜을 안 켜주시게 되면은 저희가 뭐 그 지역에 진입하자마자 다 같이 그때부터 플레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좀 어색하겠죠. 그럴 때 이제 프리웜을 미리 켜주시게 되면은 이미 플레이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재생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자연스럽게 연출할 수가 있다. 그런 버튼입니다. 라이프타임은 말 그대로 이 파티클들의 생명력이에요. 지금 5초로 되어 있는데 1초로 하시게 되면은, 자, 여기서 보시는 게 낫겠네요. 1초 되는 시점에서 다 죽는 겁니다. 라이프타임 2초. 2배가 늘죠. 이런 식으로 라이프타임을 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여기 이제 라이프타임을 모두가 지금 2초로 생존하도록 되어 있는데 랜덤하게 두 숫자 사이 랜덤하게 줄 수도 있어요. 잠깐만 쉐입을 킬게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요 지점에서 다 죽을 거예요. 요 지점에서. 근데 여기 화살표가 있죠. 화살표를 누르시고 지금 컨스턴트 상수 하나만 들어가도 되어 있는데 뭐 커브로도 줄 수도 있고요. 랜덤 비트윈 투 컨스턴트 이거 누르시게 되면은 이 칸이 두 개로 나뉩니다. 그래서 지금 5하고 2 나와 있는데 5초하고 2초 사이에 랜덤하게 파티클들이 배분이 돼 가지고 그 사이에 생명력 갖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 3 이렇게 되면은 파티클이 사라지는 시점 보세요. 여기서도 사라지기도 하고 여기서 사라지기도 하고 요 사이에서 사라지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랜덤하게 이렇게 줄 수가 있다. 필수죠. 필수. 이제 의도적으로 똑같은 숫자를 줘야 되는 거 아니고서야 거의 이렇게 랜덤하게 이렇게 많이 줍니다. 이런 식으로 랜덤을 줄 수가 있다. 화살표가 있는 애들은 랜덤을 줄 수가 있다. 듀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화살표가 없죠. 이거는 무조건 같은 값으로만 나가야 되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랜덤을 줄 수 있다는 것도 설명을 드렸고요. 스피드는 지금 올라가는 그 스피드입니다. 지금 5로 되어 있는데 10 하면은 더 빨라지겠죠? 다시 3으로 하면은 더 늦어질 거고요. 얘도 랜덤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다시 스프레드 이렇게 주시게 되면은 랜덤하게 속도가 나온 걸 볼 수가 있죠. 1하고 10이니까 이렇게 좀 랜덤하게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속도도 주실 수가 있고요. 다시 5로 바꿔놓겠습니다. 사이즈 당연히 조절 가능하죠. 이 드래그로 이렇게 됩니다. 참고로.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 숫자를 직접 쓰는 걸 많이 하죠. 숫자 써주시는 걸 주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당연히 랜덤 됩니다. 그 다음에 스타트 로테이션. 로테이션인데
지금 요거를 로테이션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매트리얼을 좀 바꾸고 올게요. 렌더러 쪽에 여기 매트리얼 있다고 했었죠. 제가 미리 준비한 매트리얼이 있으니까 요거로 바꿔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즈 걸어놓고 요런 이미지예요. 자, 로테이션을 45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45도 이렇게 꺾인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랜덤이 됩니다. 마이너스 45도. 음수도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얘도 이제 랜덤이 되니까 마이너스 45도에서 45도까지 이렇게 랜덤하게 이렇게 회전도 먹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얘랑 이제 연계돼 가지고 아래 플립 로테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좀 중요합니다. 마이너스 45도에서 45도로 하면은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숫자들이 다 랜덤 범위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뒤죽박죽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근데 얘를 45도로 해놓고 플립 로테이션을 1로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45도가 됩니다. 다. 그래서 얘는 참고로 0에서 1밖에 안 되고 확률입니다. 확률. 0.5 하면 50% 확률이겠죠. 보시게 되면은 절반은 45도, 절반은 마이너스 45도 이런 식으로 돌아간 걸 알 수가 있어요. 요거는 쓰실 일이 생각보다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기능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딱 원하는 각도로만 로테이션이 돼야 될 때 요거 옵션 키시고 확률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 되겠다. 이게 좀 중요하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타트 컬러는 말 그대로 스타트하는 컬러입니다. 컬러 마음대로 설정할 수가 있고요. 알파도 작동합니다. 다시 흰색으로 바꿔놓고 그래비티 소스는 안 건드셔도 됩니다. 저희 3D에서 할 거니까 3D 피직스 되어 있으면 되고요. 그래비티는 말 그대로 중력입니다. 저희 플레이를 해볼게요. 이것도 쉐입을 켜놓은 게 낫겠네요. 이게 퍼져나가는데 그래비티를 하나를 줘볼게요. 그러면 이제 중력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래로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요거 스피드를 좀 더 세게 주면은 올라갔다 이제 떨어진 게 잘 보이죠. 요 중력에 대한 가중치입니다. 1 주면은 그 기본 중력이 적용이 되는 거고 2 하면은 2배의 중력이 0.5로 하면은 절반 정도의 중력이 적용이 되는 거죠. 얘도 랜덤 됩니다. 그래서 0.5에서 2 그러면 일부는 위로 잘 튀고 일부는 이제 바로 아래로 떨어지고 이러겠죠. 이 중력에 대한 설정은 어디 있냐면은 저희는 사실 건들 일이 없는데 저 에디트 가셔서 프로젝트 세팅 가시면은 피직스란이 있어요. 피직스 거기에 지금 그래비티가 마이너스 9.81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이 값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변경할 일은 없죠. 이건 유니티 이 프로젝트 전체 관여를 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안 건드시는 게 사실 맞습니다. 뭐 중력을 이용한 게임이다 그러면 그때는 건드실 수는 있겠죠. 여튼 요 값의 기준으로 그래비티가 잡힌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스케일 모드 기본적으로 로컬로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이 파티클들이 이 게임 오브젝트가 있는 여기 기준으로 이렇게 방출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동을 할 때도 이렇게 따라다니는 모습 볼 수 있고요. 요거를 로컬이 아니라 월드로 바꿔주시게 되면은 방출을 이 월드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동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자기 자리에서 방출된 위치에서 남게 됩니다. 다시 여기서 로컬로 바꾸게 되면은 따라오는 모습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로컬이 아니라 월드로 바꾸게 되면은 자기 방출된 위치에서 남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활용을 해서 로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캐릭터 스킬이나 그런 거 할 때 현재 위치에서 나와야 되니까 그때 이용하기 좋고요. 월드를 썼을 때는 뭐 자동차 뒤에 뭐 나오는 연기라든지 이런 느낌이죠.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때 로컬 대신 월드로 바꿔서 시뮬레이션 스페이스를 세팅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거는 상황에 맞춰서 바꿔서 쓰시면 됩니다. 커스텀은 사실 쓰실 이유가 없어요. 게임 오브젝트가 있는 공간에 맞춰가지고 하는 건데 보통 이 둘 안에서 해결이 되실 겁니다. 어지간한 로컬에서 이용을 하실 것 같고요. 네, 아래쪽 스피드 설명을 드리면은
시뮬레이션 스피드 자체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를 쓰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스피드가 늘게 되고요. 스피드를 줄이게 되면은 전체적인 시뮬레이션 스피드가 줄어들게 됩니다. 요거는 사실 안 건드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 게, 혼자 작업을 하는 경우면 또 모르겠지만 보통 2명이나 3명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 기준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라서 어지간하면 1로 맞춰주시고 나머지 숫자를 맞춰주시는 게, 속도를 맞춰주시는 게 더 낫습니다. 얘를 건드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특수한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지간하면 1로 맞춰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아래 두 개는 그냥 있는 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스케일 모드는 나중에 이펙트 만들 때도 설명 한번 드릴게요.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여기에서 이제 스케일을 줄이시게 되면은 스케일 줄이는 대로 다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부모의 스케일에 맞춰서 또 따라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스케일을 로컬이 아니라 하이어라키 이런 거로 바꿔야 된다, 막 그런 건데, 지금은 설명 와닿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황이 닥쳤을 때 제가 설명을 추가로 드리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케일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플레이 홈워크는 요거 파티클이 게임 오브젝트죠. 게임 오브젝트가 이제 껐다 켰다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다 체크박스가 있어서 끄게 되면은 사실 없는 취급을 하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다시 체크박스 켰을 때 깨어나는 거죠. 그때 자동으로 플레이를 할 거냐에 대한 옵션입니다. 지금은 에디터 모드이기 때문에 그런데 얘가 플레이 모드가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 체크 여부에 따라서 바로 파티클이 플레이가 되거나 아니면 그대로 멈춰 있거나 그 두 개 중 하나로 반응을 할 겁니다. 그럼 옵션이란 건 알아두시면 좋고요. 설명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미터 벨로시티 모드는 리지드 바디 그대로 놔두시면 됩니다. 맥스 파티클은 여기에서 이제 파티클이 방출을 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 10개가 방출이 되고 있거든요. 얘를 만약에 막 500개 하면 500개씩 방출이 되고, 만약에 근데 2000개 방출을 하게 되면은 2000개가 아니라 2000개가 아니라 1000개에서 끊기게 돼요.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맥스 파티클. 이거는 최적화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얘가 방출할 수 있는 최대 파티클 수를 여기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반대 말하면 여기다가 1을 하게 되면 하나만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티클 수를 제한을 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맥스 파티클 수를 실제 방출되는 크기에 맞춰서 좀 줄여주시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서 뭐 10개 이런 식으로 해서 10개만 딱 나오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조절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여기서 최대 수를 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오토 랜덤 시드, 요거는 이제 저희가 랜덤을 써야 되는데 사이즈로 한번 해볼까요? 사이즈 0.2에서 1 좀 늘려놓겠습니다. 랜덤하게 나오는데, 지금은 이제 오토 랜덤 시드가 켜져 있어서 계속 랜덤하게 바뀔 거란 말이죠. 계속 패턴이 바뀌는 걸로 한번 보세요. 근데 만약에 얘를 끄게 되면은 랜덤 시드 값이 고정이 됩니다. 이 시드에 맞춰 가지고 특정 패턴이 고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거 패턴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제 속도가 이래서 좀 그러니까 한 5개 지금 보시게 되면은 똑같이 생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이런 식으로 랜덤을 이용을 하는데 특정한 모습으로 연출이 나오도록 강제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끄시고 특정 시드 값을 넣어주시게 되면 그 시드에 맞춰서 랜덤이 재생이 되기 때문에, 컴퓨터에서는 랜덤이라는 게 없죠. 모두 랜덤인 것처럼 보이는 거라서 이런 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연출, 원하는 이쁜 랜덤 재생을 할 때 이걸 활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리시드를 누르게 되면은 랜덤하게 또 숫자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쁜 랜덤을 찾을 때 요거 이제 눌러서 테스트 해보시면은 좀 더 편하게 작업할 수가 있죠. 똑같죠? 이런 식으로 이거 자주 쓰게 됩니다. 생각보다 많이 쓰게 되는 기능이에요. 랜덤 시드. 자, 지금은 이제 오토로 다시 바꿔놓고, 스탑 액션은 지금 쓰실 일은 없을 거예요. 나중에 쓰실 경우가 생길 텐데 그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컬링 모드는 오토매틱 그대로 놔두시면 되고요. 아마 요거는 이제 클라 쪽에서 얘기를 하거나 그럴 겁니다. 링 버퍼 모드도 상황 맞춰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메인 모듈은 전부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래 이미션까지 오늘 설명을 드리고, 쉐입은 내용이 좀 있다 보니까 따로 꼭지를 빼서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은 요거 이미션까지. 자, 쉐입 일단 꺼보시고, 이미션은 방출에 대한 내용을 여기서 정할 수 있습니다. 레이트 오버 타임은 1초에 방출되는 파티클 수를 결정을 해요. 10을 쓰면 1초에 10개씩 방출을 하고요. 하나를 하면 1초에 하나씩 이렇게 방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직관적인데, 아래 이제 레이트 오버 디스턴스는 뭐냐, 이거는 거리에 맞춰서 방출을 한다는 겁니다. 이 거리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얘가 이렇게 이동을 할 때예요. 그래서 요거 이제 월드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래서 000 보시면 이 격자가 1입니다. 1m. 격자 지날 때마다 하나씩 나오게 되죠. 네, 1m당 몇 개를 방출을 할 거냐, 거기에 대한 옵션을 여기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자동차 얘기했었죠. 월드. 걔랑 이제 연관 지어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자동차 지나갈 때 이런 식으로 연기 나오는 걸 연출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쓰면 된다. 부스터 쓰거나 그럴 때도 뭐 이런 거 활용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거리에 따라서 방출하는 기능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버스트는 한 번에 빵 터뜨릴 때, 쉐이프 키고 할게요. 자, 요거는 한 번에 이렇게 30개 카운트를 가지고 한 번 방출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읽는 그대로 보시면 돼요. 만약에 사이클을 2로 하고 인터벌을 0.5로 하게 되면은 한 번, 두 번 이렇게 0.5 텀으로 해가지고 두 번 30개를 두 번 터뜨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쓰실 수도 있고요. 요거는 여러 개를 추가를 하실 수도 있어요. 0.7에 30개 줄일 수도 있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 둘, 셋. 그죠? 여기서 두 번 터지고 여기서 한 번 터지니까 이런 식으로 버스트 터뜨리는 거를 여기서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많이 쓰시게 될 거예요. 그럼 시작하자마자 터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면은 얘에서 주는 게 아니라 얘를 쓰셔야 됩니다. 얘는 0초에서 무조건 터뜨리는 거기 때문에 시작하자마자 바로 터뜨릴 생각을 하신다면은 이거 버스트에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미션에서 레이트 오브 타임에서 1을 주게 되면은,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자 0.1 스피드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1초가 됐을 때 하나가 나오게 될 거예요. 하나가 나오죠. 이게 1초에 하나씩이기 때문에 1초 된 시점에서 하나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랑만 비교를 해보죠. 얘는 시작하자마자 바로 하나가 뛰쳐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두 개가 시차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바로 방출이 돼야 될 때는 여기서 1 써주시는 게 더 맞습니다. 얘 1은 1초 있다가 나오는 거예요. 두 개가 차이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잘 감안해 주시면 좋고, 특이사항으로는 얘도 여기다가 커브나 랜덤 비트윈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가지고 좀 다양하게 표현할 수가 있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메인 모듈이랑 여기 방출하는 거, 그 다음에 뭐 렌더러에서 매트리얼 바꾸는 거, 여기까지를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쉐입 모드를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방출을 하는지 얘네들을 어떤 식으로 방출하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